네, 소개받은 강성진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오라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본부에도 있었고, 그 애플리케이션 본부 쪽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여러 수차례 이제 진행을 해왔고, 그 이후에 제가 오라클 나온 이후에도 한 5년 정도는 오라클 관련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그 툴을 활용을 해서 특히 대형 병원에서 쓰는 이제 액티비티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동 기준 원가 분석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하고 구축하는 그런 이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 지금 현재 MTO 글로벌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화의 그 통합 마일리지를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이전에 저희 전신은 CUX 플래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VR하고 AR 전문 설계 구축 회사인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블록체인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 분야하고 조금 상이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채굴기 유통 사업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한 2년 이상 이제 저희가 그 업계에 대해서 이제 접해 왔었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 파운더 중에 또 한 분이 이 마일리지 업계에 굉장히 오래 그 업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마일리지나 통합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블록체인과 접목해서 기존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개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초에 그 M2O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아르메니아 이제 법인을 설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이 M2O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저희 회사명은 이제 MTO 글로벌인데, M2O는 이제 의미 자체는 마일리지 투 오퍼튜니티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저희 프로젝트의 명명이기도 하고 저희가 발행하게 되는 통합 포인트 M2O 페이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그 약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저희 한국에 있는 M2O 글로벌이 있고요. 본사 헤드쿼터는 그 M2O 글로벌에서 싱가포르에 저희 법인이 헤드쿼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그 아르메니아 어소시에이션 코인 발행 회사입니다. 거기 법인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베트남하고 필리핀, 재팬, 그리고 중국 쪽에 저희가 그 법인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M2O 프로젝트라는 거는 글로벌 마일리지 앤 포인트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의 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가기 이전에 일단 마일리지에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마일리지라고 하면 항공 마일리지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단순한 이제 마일리지 외에도 우리가 뭐 통신사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라든지 또는 뭐 카드사의 포인트, 그 다음에 그 쇼핑 포인트, 요즘에 이제 굉장히 아직은 작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가 있죠. 리워드 포인트라고 해서 현재는 뭐 시장의 한 3% 영역이긴 하지만 아주 급속히 성장하는 포인트 영역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전부 통합해서 저희는 마일리지라고 일단 통칭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각각이 뭐 이름도 그렇고 모양이 좀 다르죠. 형태도 다르고 사실 가치도 다릅니다. 그 항공사별로 좀 상이하지만 어떤 마일리지는 우리는 2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1마일리지가. 어떤 항공사는 우리는 2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통신이나 쇼핑이나 카드 포인트는 사실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갖고 있죠. 거의 이제 저희는 등호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각각 개인들의 분명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제 포인트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M2O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규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의 그 대표적인 항공사의 이제 예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소비자원에서 작년에 이제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 A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누적된 마일리지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5천억, 그러니까 5,500억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제와 근접한 데이터예요. 물론 이제 각 항공사들은 이 자사가 발행한 마일리지의 총량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제 실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많은 이제 외부 언론사나 기관들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규모고요. D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9,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사가 스카이트랙스라는 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이 항공사들의 서비스나 품질을 평가하는 이제 기관인데요. 거기에 등록돼서 보통 항상 레이팅을 해주는 이제 항공사가 12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되게 규모가 이제 엇비슷하니까 마일리지 규모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이제 야네오 경제연구소에서 2017년도에 낸 자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엔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 발행되는 항공 마일리지는 제외된 순수한 포인트입니다. 쇼핑이나 카드나 이런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2조 엔이면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추정을 해보면 글로벌하게 매년 발행되는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시장이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총량은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하죠. 2천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전자상거래 총량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발행하는 발행사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립을 받아서 실제 그걸 활용하시는 개인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에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발행하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발행된 포인트가 사실은 금액으로 다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충당 부채라는 계정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IFRS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이제 권고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걸 선수금으로 합니다. 선수금으로 과거가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포인트를 포함해서 내가 발행한 어떤 티켓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합해서 사실은 먼저 그걸 매출로 잡아요. 그리고 그 발행된 마일리지만큼은 이제 부채로 이렇게 분개를 하는 식으로 계정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금으로 하라는 거는 애초부터 매출로도 잡지 않고요. 엄연히 그 부분은 고객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부채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사하고 제휴를 하든 아니면 자사의 항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발행된 그 포인트들이 부채로서 계상됨으로 해서 굉장히 부담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항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나 이런 걸 결과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지니 개선하라 이런 이제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소진하게 해서 그러면 다른 마일리지나 포인트하고 제휴를 해서 수합을 허용하자라고 하면 조금 또 우려감이 있어요. 정성적이긴 하지만 내 고객 정보가 이탈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내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락인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 이렇게 잡고 싶은 거죠. 양립하진 않지만 나는 거꾸로 잠재 고객도 늘리고 고객 충성도도 더 향상시키고 싶어. 그렇지만 마일리지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부채 충당을 최소화를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양립하지 않는 요구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 입장에서 좀 보면 이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실업 같은 이제 어플을 받아서 쭉 보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포인트들이 쭉 있더라고요. 뭐 500포인트도 있고 뭐 잊어먹었다가 뭐 알고 봤더니 괜찮은 한 4만 포인트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포인트가 어딘가 존재하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MT 플랫폼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뭐 핸드폰 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만 갖고도 내가 갖고 있는 숨어 있는 모든 마일리지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보면 또 각각들이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너무 작아서 별로 쓸 게 없다는 거죠. 좀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거. 또는 쓰고자 하는 제휴처들이 내가 평상시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봤을 때 별로 효용성이 없는 제휴처도 꽤 많아요. 그럼 거의 쓰지 않게 되죠. 무의미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특히 항공 마일리지나 일부 여러 포인트들 보면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냥 소멸됩니다. 분명히 대내적으로 이런 포인트는 모든 현물의 가치가 있으니 고객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긴 한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개인의 불만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솔루션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어디든지 좀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내 자산이니까 내가 좀 마음대로 써야지. 안 쓰면 유효하게 계속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전환을 통해서 이 양자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을까? 블록체인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솔루션을 찾았어요. 자, M2라는 플랫폼은 글로벌하게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통신, 카드, 항공, 여러 포인트 마일리지를 저희 플랫폼, 블록체인에 기반한 M2 플랫폼으로 다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먼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항공 마일리지, 만 마일리지를 전환해서 만약에 20원의 가치가 있다면 20만 M2라는 그 페이라는 저희가 명칭하는 통합 포인트가 생길 것이고요. 내가 또 만 포인트에 어떤 통신 포인트를 전환하면 그대로 1대1의 개념이니까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게 모아진 뭐 30만 M2 페이라는 통합 포인트가 있다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페이먼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의 쇼핑몰 또는 저희 플랫폼 하에 자율적으로 입점한 회사의 쇼핑몰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저희하고 제휴된 뭐 지식중개 거래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여러 그 제휴처들이 참가를 함으로써 플랫폼에 거기서 자유롭게 또 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가진 특징이 저희가 M2 코인이라는 저희 암호화폐로 또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전체 비즈니스 다이어그램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투자의 기능, 교환의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사가 가진 자신들의 고객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항공사라고 하면 내 고객이 1000만의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1000만의 고객에게 모두에게 문을 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MTO 글로벌하고 그 항공사가 제휴를 해서 예를 들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을 수도꼭지를 여는 거죠. 나는 이번 분기에 3%의 고객이 M2페이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사의 전체적인 재무적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양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하는 고객은 자신이 동의하에 일정 부분의 전환 수수료를 페이를 하고 그분들인 M2 통합 페인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전환하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부채를 훨씬 줄이게 되죠.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마일리지가 1000마일리지를 전환한다라고 하면 2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2만 원의 가치인데 2만 원의 가치로 이제 이전이 될 건데 2만 원이 그대로 지불돼서 사라진 부채를 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수수료를 뽑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탕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케팅 비용이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 의미냐면 현재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몇천 마일리지 뭐 소멸하겠다고 양 항공사에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외국에 갈 일이 없거나 이걸 가지고 어딘가 쓰려고 봤더니 쓸 데가 없다라면 저는 꼼짝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냥 마일리지가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의 책임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계든 학계든 아니면 일반 소비자에서 그런 압력이 굉장히 커요. 왜 내 자산을 임으로 그냥 소멸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10년 전에 그 확정이 된 거지만 지금에 와서 또 불거지는 거죠. 막상 닥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내가 제휴처를 하나 늘려놨습니다. 하고 계속 메일이나 그 언론 지면상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결국 마케팅 코스트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특정한 에이전시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빨리 홍보를 해라 라고 실제로 비용을 지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필요 없다는 거죠. 원할 때 M2페이로 전환만 허용하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를 원하시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저희 이제 전체 그 비즈니스 플랫폼의 아키텍처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저희 여기 각 외부에 저희하고 실제로 제휴하게 되는 항공사나 또는 어떤 포인트 발행사들이 될 겁니다. ABC라고 하는 여러 회사들이 이미 이제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유된 마일리지를 저희하고 제휴함에 의해서 원하는 고객들이 동의하에 본인들의 그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원하는 만큼 M2Pay라는 이 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오라클 ABCS라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요 풀에 들어와서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페이먼트 시스템은 선불식 충전 카드 형태로 저희가 발급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모바일상에 가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어느 지점이나 저희가 마스터카드하고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휴점에서는 자유롭게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한 부분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는 외부에 이렇게 M2 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M2 Pay라는 부분하고 M2 코인의 가치를 서로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M2 Pay는 원화에 연동돼서 거의 동일한 금액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페이가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M2 코인이 뭐 100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코인이 하나의 코인이 100원의 가치가 있다라면 사실은 M2 코인 100개를 가지고 전환을 하면 이 사람은 10,000페이를 받게 될 것이고, 10,000페이를 가진 사람이 거꾸로 M2 코인을 사면 100개의 코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부 거래소 상에서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되고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요거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굳이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아도 돌아가는 생태계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이게 이제 로컬 A라고 한 게 저희 이제 한국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베트남이고 이게 싱가포르라고 하면 각 나라의 이런 똑같은 플랫폼들을 다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출하는 나라마다 법인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M2 Pay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M2 코리아 페이고요. 이건 M2 베트남 페이고, 이건 M2 싱가포르 페이거든요.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 가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만페이라도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있음으로 해서 국경 없이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0페이를 가지고 100코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여기에 동에 연동돼 있겠죠. 동을 바꾸면 거의 20배니까 20만 동으로 20만 M2 베트남 페이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20만 M2 페이를 가지고 제가 호텔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싱가포르에 가면 싱달러로 바뀌니까 사실 많이 아니겠죠. 뭐 예를 들면 거의 유사한 뭐 100싱달러 100 M2 싱가포르 페이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전보 레스토랑을 이용하든지 뭐 판파시픽 호텔을 이용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상에서 교환의 매개체로서 M2 코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 코인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 안에 페이와는 좀 다르죠. 페이 같은 경우는 항상 스테이블한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그 어프로치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그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각각의 기업들이, 저희와 제휴를 하는 기업들이 특정한 요구를 합니다. 자사가 가진 고객의 정보가 M2Pay라는 플랫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사의 정보가 타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정보하고 혼동되거나 혼합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한 그 퍼블릭한 형태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을 크게 나누면 형태적으로 프라이빗한 형태와 퍼블릭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퍼블릭한 형태가 이제 많이 들으신 뭐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이오스든 퀀텀이든 여러 이제 그 암호화폐를 그 기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들어와서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한 참여자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요. 거기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자에게만 저희가 허가하고 공유하는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코인이라는 부분은 퍼블릭한 블록체인 기반하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저희 앞서 M2 플랫폼 전체 부분은 프라이빗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모델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혼합된 형태예요. 아마 이 부분은
외부에서 많은 뭐 블록체인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암호화폐 세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형태의 그 아키텍처를 가진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해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저 형태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화해서 저희가 이제 코인이 발행이 되겠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서 저희가 고심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제 표방하는 몇 개의 이제 블록체인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가 있고 코다가 있고 뭐 리플도 있고 있지만, 그 코다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플랫폼에 굉장히 금융 거래에 굉장히 특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기업용 또는 B2B나 B2C에 해당되는 이런 영역에는 적합치 않은 거고요. 당연히 이제 하이퍼레저가 가장 이제 적합한 블록체인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는 솔루션을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아마 임정민 컨설턴트가 충분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이 오라클 오토노머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이 제품이 가진 뭐 앞으로 또 발전해 가야 되는 방향성, 특징이 결국은 저희가 아쉬워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이제 우선적으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는 이제 초에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장에다가 저희 개발에 대한 타임라인을 이미 공표를 했어요. 당연히 시장에 공표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빠른 개발, 빠른 업무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물론 어느 요소가 안 중요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로 완벽한 보안성이라든가 뭐 확장성은 또 내장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냐. 저희 엔지니어가 사실은 깃허브에 가서 소스를 뭐 10만 줄이든 몇만 줄 내려받아서 저희한테 맞게 설계를 해서 스마트 컨트랙 짜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투 마켓도 실현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저희가 요구하는 보안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즉시적으로 업무에 또 사용도 해야 되고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솔루션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저희가 직접 개발보다는 솔루션을 활용한 개발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선 그 다음에는 저희는 그 벤더의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굳이 이제 오라클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라클 제품을 뭐 일부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사실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많이 집중이 돼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제품들의 버전이 또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또 지켜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라클 이 OABCS 베타 프로그램을 쓰면서 저희 엔지니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새로운 모델도 굉장히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또 이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도 굉장히 용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고민을 안 하고 오라클 OABCS를 그대로 선택하고 베타 프로그램 때부터 저희는 적용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클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저희 M2 플랫폼에서 갖는 그 중요한 이제 몇 가지 그 서비스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 특히 프론트 엔진 쪽에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이 저희가 있어서 뭐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하고 확장하고 우리가 외부 브라우저나 모바일 월렛을 만들고 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 쪽에서 저희가 외부하고 신속하게 REST API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앞서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신 것처럼 외부의 항공사든 포인트사든 또 해외의 다른 항공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제휴를 맺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손쉽게, 그러면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보안성, 완벽성, 뭐 신뢰성을 다 가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접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플랫폼에서 갖는 오라클 클라우드는 굉장히 아주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최초에 이제 전환될 때 그 외부의 저희 제휴사에서 우리 M2 플랫폼으로 실제로
그럼 그분이 소유한 그 데이터,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가 어떻게 전환되냐 하는 걸 순서적으로 그린 겁니다. 커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를 받으면 실제로 이제 파트너 시스템 속에서 저기가 그걸 내용을 가져오고요. 그게 체크한 이후에 실제로 그 원하는 만큼을 저희 이제 M2 토큰 그 통화 포인트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각 그 단계별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극히 예시인데요. 저 뭐 특정 회사들의 이름이 나와서 제가 미리 이제 양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기획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특정한 저희 M2 글로벌의 M2 플랫폼과 제휴된 회사들의 내가 보유한 각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현황에 따라서 내가 특정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내가 전환하고자 하면 전체 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보면 내가 총 보유한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가 조회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선택을 해서 전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원하시면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게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어플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극히 예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M2 페이를 또 이렇게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M2 코인을 보유하신 분도 거꾸로 M2 페이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의 니즈는 그걸 바꿔서 이 M2 페이가 갖고 있는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제휴처에서 쓸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겠죠. 내가 해외에 갔을 때 좀 편하게 쓰겠다. 그리고 쓰면서 거꾸로 또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유용하다라는 의미에서 전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양자적으로 이제 다 수합이 가는 형태로 페이로 전환하고 코인에서 페이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이점이 도대체 뭐고 비전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갖고 있는 이 현물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포인트하고 마일리지라는 부분. 이 부분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한 장의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오랜 기간 그 포인트 업계에 계시거나 마일리지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오랜 기간 많은 부분들이 이걸 여러 제휴를 좀 원활히 맺어서 자유롭게 쓰게 하자라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년 이상 돼요. 근데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왜? 그 많은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수합을 하는 게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각각의 요구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딱 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솔루션 자체는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루션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오라클 블록체인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서 저희가 여기서 획득한 많은 이제 기술적 노하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는 대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플랫폼 사용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리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익을 갖게 된다라면 이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저는 글로벌하게 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핀테크 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이 마일리지가 사실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유동화 채권의 성격을 갖거든요. 결국은 저희 M2페이라는 저 풀 속에 막대한 캐시풀이 쌓이게 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뱅커 역할이나 또는 포인트 운용사의 역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큰 비전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아주 저돌적으로 좀 생각하는 저희의 아주 짧고 긴 그런 목표입니다. 저희가 한 2022년까지 한 4,500억 정도 목표를 갖고 있고, 자산 가치는 한 1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다 잘 아시는 회사죠.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다
근데 다 특징이 있어요. 뭐 하시는 회사인지는 다 잘 아실 거고. 다 뭐냐면 자기 게 없는 회사들이에요. 에어비앤비는 자기 이름으로 된 숙박 장소, 호텔 방 하나도 없어요. 우버 이름으로 된 차량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자기 콘텐츠 하나도 없죠. 근데 전 세계 콘텐츠를 갖고 있고 알리바바 전 세계 모든 물품을 자기네 플랫폼 내에서 다 거래합니다. 사실은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거죠. 그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표방하는 것도 세상의 모든 마일리지가 저희 단 하나의 플랫폼, M2 플랫폼으로 다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오라클하고 저희 M2 글로벌이 굳센 협력을 갖고 이 목표를 위해서 분명히 갈 거고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